기자회견입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희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참여자 소개부터 박재민 녹색당 총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녹색당 2024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박재민입니다. 오늘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당의 김찬희 대표님께서 이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는 녹색당의 입장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녹색당 대표 김찬희입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안을 이끌 건설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은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날의 국회 표결이 지금 여의도 정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은 상대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전원 불참하거나 전원 반대 투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치하여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탄소 발생을 야기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숲과 갯벌과 무생명을 파괴하는 생태학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토건사업 외에는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성장지상주의적 사고에 찌들어 있다는 점에서 두 정당은 아무런 차별성도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한 의원이 정의당 의원 딱 6명에 불과했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득권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대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의도 정치 내에서 기후정의의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득권 양당 체제와 대결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에 제안하는 선거연합정당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및 차별에 맞서 싸우는 기후정치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이 선거연합정당은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들리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연합정당은 기후녹색운동의 요구를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할 원내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난 이듬해 2012년에 창단하여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단의 강령 아래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지상주의를 넘어 녹색 전환의 길을 찾아 활동해왔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은 생태 파괴의 기득권 양당 정치와 결별하는 선명한 대안정치의 길, 자본주의 성장주의주의가 나온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녹색 정치의 길, 실질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는 반평화, 핵지능 정치와 대결하는 기후정치의 길을 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거연합정당 제안은 모든 기후녹색운동, 모든 진보정당에 열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선거연합정당의 힘찬 발걸음에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의 많은 참여,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우 위원장님의 발언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지역 소멸,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에 맞서 가치 기반의 선거연합 신당 구상에 함께해 주신 녹색당과 녹색당 김찬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두바이에서 세계 120개 국가 이상의 환경단체가 구성한 비정부 기구인 기후행동 네트워크에서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에 대한민국이 3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알리고자 기획된 상에 2016년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또 받은 셈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기존의 발전 문법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들의 대처 방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거나 보잘것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각종 공항 신축 계획 등 생태 파괴 개발 계획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껏 있던 일회용품 제한 정책마저 대폭 완화하여 관련 기업들의 도산 위기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리백과 같은 국제적 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등한시하면서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는 시대착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기후 위기에 맞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당과의 선거연합 신당 추진 합의가 단순한 두 정치 세력의 만남이 아니라 기후 불평등에 맞서 우리 세대의 기후 정치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부족했던 내용을 녹색당과의 화합적 결합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기후 정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만들어나갈 가치 기반의 선거연합 신당은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치 세력의 동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이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이 추진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월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11월 5일에 7기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유럽식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함께하겠다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또 녹색당은 11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기후정치 세력화와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원내 진입을 목적으로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 간의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번 공동 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읽겠습니다. 정유현 녹색당 선대위 공동본부장님 그리고 엄정혜 정의당 비대위원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녹색당,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한국 사회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매일 언론의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처참한 뉴스의 배경에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상위 1%는 자산의 25.4%, 상위 10%는 자산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의 비중은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의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자산 소득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탄소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 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평균의 12배에 달하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출량은 8.5배나 차이가 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기업 포스코 혼자서
전체 배출의 13%를, 자산 총액 상위 10대 그룹이 전체 배출의 36%를 차지했습니다. 탄소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주로 부자들이 소비를 위한 것인데, 그 피해는 작년 여름 반지하 3사에서 보듯이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동일한 체제에서 기인합니다. 이 체제는 특정한 대통령 혹은 특정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성장 중심주의로 불평등을 강화시켜온 책임은 기득권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태 파괴, 민생 파탄, 핵진흥, 불통의 정치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재집권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는 환상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모두가 본인들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하며 정치의 혼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때, 녹색당은 아주 오랫동안 대안의 숲을 만들기 위한 녹색 정치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앞서 원내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위기, 정치의 위기 시대에 두 정당이 힘을 함께 모아 더 큰 파도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수탈하고 생명을 짓밟는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상을 멈추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한 팽창의 이윤 추구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 한계선 내에서 작동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 양당 체제와 맞서 싸우는 기후 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는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 개발과 기후위기 속에서 쓰러져가는 무생명들의 목소리,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들려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는 오늘, 모두가 자신의 존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엄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대안의 녹색 정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 모든 기후 녹색운동 및 진보 정당에게 불평등 및 차별에 맞서는 기후 정치 세력화와 그대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강력한 선거 연합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비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기득권 양당의 정오 정치는 물론이고 그대 양당 사이에서 무원칙한 반윤, 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반사 이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정치 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과제를 읽고 해결할 의지를 갖춘 정치 세력들의 가치에 기반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10월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 정당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정의당은 11월 5일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 세력과 연합정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녹색당은 11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기후 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12월 5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자치분권,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 중심 선거연합신당 추진 연석회의에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및 차별의 현장에서 그 해결을 목놓아 외치는 거리에서
함께 어깨 걸고 싸워온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 녹색운동 및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치사 최초로 시도되는 선거연합신당으로 기후정치의 가치를 대변하는 2024 총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대 양당의 강고한 벽에 당당히 맞서고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과 대안의 정치로 시민과 유권자에게 응답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정의당.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양성 없는 거대 양당 정치 타파하고 긴급한 기후정치 세력화를 위한 이번 선거연합정당 제안에 많은 기후 녹색운동가 진보정당들의 화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문의 있는 사후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